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의 인권을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 인권 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데요. 네, 잡정보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몰라서 넘어가고 또 취업시장의 약자라서 알면서도 넘어가야만 했던 그런 일들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 코너를 통해서 자기 권리를 조금이나마 당당하게 외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준위원장이자 안방대감,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또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진원 쌤은 네.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네요. 그러게요. 이게 좋아졌어요? 약간 보라카이 냄새도 나는 것 네. 같고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잘 갔다 왔습니다. 어땠어요? 어떠셨나요? 좀 후기 좀 들려주세요. 거기 이제 크리스마스를 해외에서 처음 보냈잖아요. 네. 네, 거기 해변가에서 이제 모자를 갖고 왔어요. 크리스마스 산타 모자를. 그래서 셀카 이렇게 찍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셀카 찍으니까. 네, 셀카 찍고 또 거기 받아보고. 지금 그러면 진짜 해변가에서 이렇게 뭐 맥주 한잔 하거나 그런 게 금지돼 있나요, 실제로? 네, 많이 불빛이 많이 없고 음. 해변가에서는 못 하고 그 앞에 바로 이제 뭐 상가에서는 마실 수 있고. 아, 그래도 어떻게 네. 연말을 정말 저희 중에 가장 잘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새해 다짐이나 이런 것도 멋지게 네. 세워 오셨는지 어떻게 그렇죠. 보내실 뭐 건가요? 개인적인 좀 목표들도 세워 왔던 것 같고, 근데 좀 중요한 뉴스라고 하자면 어쨌든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도움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우리 취준생의 인권위원회를 좀 받겠죠 아마. 그래서 거기서도 지금 노무에 대한 이슈들 이런 것들을 취업 준비생 꼭 알아야 된다. 본인의 시급은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 또는 월급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취지하에 이 노무 교육을 필수로 지정하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대학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인식들이 조금씩 되게 넓혀지는 것이 2019년의 좋은 시도탄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신세미 캐스터도 새해 계획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새해 계획이요? 민혁 쌤이 앞서 계획을 안 세우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냥 딱 한 가지만 세워보자면 가족 사진을 찍는 게 올해 안에 가족 사진 한번 찍어보는 게 좋네요. 네, 저 가족이 많아가지고 이제 돈도 버니까 신세미 캐스터가 싹 이렇게 돈도 딱 내고 네,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제가 해야죠. 제가 하자고 했으니까 제가 해요. 좋네요. 부모님이 방송 보시고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오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안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가 어제 하루 쉬었는데 하루 쉬니까 막 몸이 근질근질해서 일을 하고 싶다고 아, 정말요? 그런 네.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어떻게 된 겁니까? 심심해서 오늘 출근길이 좀 행복했어요. 오. 정말요? 네, 어제 하루 쉬었는데 오늘 회사 오늘 발걸음이 가볍더라고요. 이야. 아직 젊어서겠죠? 그렇게 2019년에 또 많은 일들이 들어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네. 오늘 바로 뉴스 소개해 주시죠. 주제 진원 쌤이 네.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취업 준비생들이 최근에 이제 기업을 지원할 때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높은 연봉과 브랜드 이 정도로 이제 기업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네. 최근에는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워라밸 그리고 수평적인 기업 문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준 하에서 봤을 때 취업 준비생들의 마음에서 이미 아웃된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이 어떤 곳인지 어떤 갑질을 했길래 아웃이 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굉장히 중요한 안건을 들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안건을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가이드에 맞게 딱딱 진행되는 일처리, 선후배 동료와의 의기투합, 또 화기애애한 사무실 분위기 이런 것들 취준생 여러분들이라면 모두 직장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사내 분위기입니다.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일하는 구성원이야말로 만족도도 능률도 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간혹 사내 갑질 논란이 불거져서 취준생들이 질색하도록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무리한 야근 강요, 폭언 및 욕설, 폭행 등으로 구설에 올라서 취준생들의 블랙리스트가 되어버린 곳인데요.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원회 안건으로는 취준생의 마음속에서 아웃, 블랙리스트 기업을 통해 이들의 조직 문화를 꼬집어보자입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소식을 들고 와주셨는데요. 취업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을 질려버리게 만든 기업,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먼저 네. 첫 번째 기업을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기업은 롯데그룹 계열 광고 대행사 대홍기획입니다. 수평적 문화를 자랑해서 2018년 한국 PR 대상에서 사내 커뮤니케이션 부문 최우수상까지 받았던 기업인데요. 하지만 지난 연도 12월 14일 관련 업계와
대홍기획에 따르면 대홍기획 A 상무는 11월 21일 오후 3시쯤 방으로 직원 4명을 호출을 합니다. 회사가 이벤트로 지급했던 빼빼로를 자신이 받지 못했다며 왜 나한테 아무도 빼빼로 과자를 챙겨주지 않았냐 하면서 감정이 격양돼서 소리를 쳤고요. 또 여러분은 다 받았지? 한 번도 나는 챙겨준 적이 없어. 어떡해? 이렇게 하면서 약 30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빼빼로를 던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나 왜 빼빼로 안 줘 하면서 빼빼로를 집에 이렇게 던졌다는 건데 들으면서도 이게 와, 정말 실제로 있는 일인가?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나? 장난인 네. 것 같은. 장난이라고 하긴 이 빼빼로를 던졌다고 하니까 이게 또 어떻게 좀 사내에서 쉬쉬될 수도 있었던 건데 공론화됐는지 또 사내 방침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임원이 했다는 게 더 놀라운 것 같기도 아, 하고요. 임원이 또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대웅기획의 한 직원이 직장인 전용 이제 익명 게시판인 블라인드라는 앱이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익명으로 올라서 이게 구설수가 아. 돼서 실제 회사의 조치까지 취해진 것인데요. 네. 그래서 이를 확인한 대웅기획의 조치가 근데 조금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은 3주 정도 조사를 했대요. 그 안에 이제 뭐 중법 경영팀이 있어서 그래서 해서 대표이사의 경고로 이제 사과하라라는 서면 경고를 내렸다고 하고 이제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들은 이제 직장인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갑질 아닙니까? 이게 그쵸. 이제 빼빼로 안 줬다고 내던지고 또 이제 폭언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강경한 대응을 왜 못하냐 회사가 그냥 서면으로 경고하고 그칠 것이냐에 대해서도 역시나 불만과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조직에 대해서 로열티를 깎아먹는 그런 거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세 가지의 기업들을 살펴봐야 해서 두 번째 기업도 빠르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두 번째 기업은 대웅제약인데요. 윤재승 전 회장의 폭언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녹취록에는 윤 전 회장이 업무 보고를 한 직원에게 정신병자 XX 아니야 이거? 야, 이 XX야 왜 그렇게 일을 해? 이거 되고 안 되고를 왜 네가 XX야 등 폭언을 퍼부은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터진 이후 대웅제약 전현직 직원들은 윤 전 회장이 이 같은 폭언을 하는 건 일상이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 XX가 어떤 단어인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들으면 얼마나 또 기분이 나쁠지. 그런데 이게 일상 수준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밝혀진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반년 가까이 된 사건이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밝혀진 이유는 직원들이 이제 이 윤 전 회장이 검사 출신이에요. 변호사의 검사 출신이라서 법을 잘 알고 있기만큼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 이슈를 제기하기가 좀 힘들었던 상황이라고 하고요. 더 무섭네요. 네, 어쨌든 뭐 뒤늦게 결국 이 언론에 이제 입장문을 써서 네, 저 잘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하고 이제 경영에서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미국을 갔다고 하는데 아하. 이제 뭐 그 조치로 이제 미국을 간 것들이 좀 도피성이 아니냐라는 이제 논란도 있었고 실제 이 정도의 정말 욕을 했다는 것은 정말 당연히 밑에 하급자가 들었을 때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그렇죠. 충분한 이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정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것들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게 좀 안타까운 거죠. 네. 뭔가 좀 찝찝하게 끝난 것 같은 네, 느낌이 네, 드네요.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 사례도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업은 바로 국내 최대 가전제품 판매처입니다. 롯데 하이마트인데요.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하이마트의 일부 파견 직원들은 무보수 야근, 모욕적인 폭언, 무리한 판매 강요 등으로 힘겨운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하이마트 일부 지점장이 실적이 부진한 직원을 상대로 폭언을 퍼부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해당 지점장은 네가 XX 모바일 팀장이야 등의 욕설을 내뱉었고요. 또 다른 지점장은 협력업체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과 휴무일을 임의로 조정을 하고 실적 압박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아무리 들어도 좀 적응이 안 되는 이런 폭언 사례인 것 같습니다. 하이마트의 대책도 또 궁금해지는데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렇죠. 이제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갑질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이신 분들에게는 정말 상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죠. 어떻게 그쵸. 보면 정말 갑질 중에 최악의 갑질이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업들이 자꾸 이런 이슈가 일어나는 것은 아직까지 인식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제고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취업 준비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최근에는 이제 그 소비자들 또한 하이마트도 물론 좋은 물건을 잘 팔겠지만 경쟁자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물건이 이제는 경쟁력들이 다 비등비등한 상황에서 소비자들 또한 이런 착한 기업들 또는 조직 문화를 잘 실현하고 있는 곳에 가서 이제 매출을 일으켜주고 싶단 말이죠. 그 사주고 싶은 말이에요. 그래서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기업도 손해인데 자꾸 이런 것들을 모르고 인식의 전환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취준위 위원장으로서 네. 송 쌤의 한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봤을 때는 되게 이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거를 법적으로 먼저 제가 이제 노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보자면 일단 현행 근로기준법 8조에서 봤을 때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사용자는 근로자를 폭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벌금 또한 되게 무거운데요.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이제 되어 있고, 이는 실제 이제 일반 폭행죄 형법상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처벌 수위가 높은 수준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서 폭행을 했기 때문에요. 하지만 문제는 이 폭행을 기준으로 이 폭행의 사유를 갑질로까지 연계를 해서 실제 이를 적용하는 사유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용을 하더라도 벌금형으로 이제 미미하게 끝나는 것이 되게 문제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송 쌤이 보실 때 어떤 해결 방법이 네. 적절하다고 보는지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촌철살인으로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인격권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인격권 조항이란 뭐냐면 결국 지금처럼 폭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근로자의 인격을 명확하게 지켜줘야 된다는 법령을 무조건 만들고 그로부터 하위 세부적인 구체적인 법안들을 만들어서 실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이게 실제로 법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최근에 그 좋은 뉴스가 있었어요. 2018년 이제 12월 작년 26일인데요. 그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화가 된다고 보시면 좋겠고, 실제 이제 그 이런 정신적인 피해를 산재로 인정받는 것들 또는 이 갑질의 규정과 그다음 유형, 사례, 판단 기준 등이 현재 이제 입법화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좋은 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취준위원장으로서의 송 쌤의 마지막 촌철살인 한마디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취준생 인권위원회 송진원 노무사님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